65세가 넘어서도 예전처럼 살겠다고 고집하면요. 5년 안에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저는 25년간 중장년 심리를 연구해온 마음관리 전문가 이도현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노년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노후를 지옥처럼 만드는 건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줄이지 못한 5가지입니다. 관계, 욕심, 자식 걱정, 과거 집착, 그리고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이 5가지를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편안한 노후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람 만나고 오면 며칠을 앓고요. 밤에 자꾸 깨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요. 더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요. 더 많이 챙겨야 자식들이 잘 된다고요. 더 많이 모아야 안심이 된다고요. 그런데 25년간 상담하면서 제가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더 많이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더 커지고요. 욕심이 커질수록 불안은 더 깊어지고요. 자식을 더 챙길수록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임도 많고 자식도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다고요. 매일 누군가를 만나는데 정작 마음 편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손주 돌보고 봉사활동 나가고 친구 만나고 하면 하루가 다 가는데 정작 내 시간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65세부터 반드시 줄여야 하는지요? 무엇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요?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65세부터 반드시 줄여야 하는지 실제 사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얼마 전 상담에서 만난 69세 김영수 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모임도 많고요. 자식도 잘 됐고요. 동네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쉬어도 피곤하고요. 사람 만나고 오면 며칠을 앓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모임이 4번이었습니다. 동창회, 등산회, 봉사 모임, 친목회까지요. 거기다 손주 돌봄이 3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한다고 해서 거절을 못하셨대요. 자식 걱정 전화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아들 사업은 잘 되는지, 딸 직장은 괜찮은지, 손주 학원은 제대로 다니는지요. 본인은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오르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밤에 자다가 3번씩 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3가지만 줄여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임을 4개에서 2개로 줄이기, 자식 걱정 전화는 일주일에 1번만 하기, 손주 돌봄은 일주일에 1번으로 조정하기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섭섭해하면 어떡하냐고요? 자식들이 실망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3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부터 밝아졌고요. 말투도 여유로워졌습니다. 뭐가 제일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고요.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오늘 누구 만나야 하나 스트레스였는데 이젠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생겼다고요. 여유가 생기니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또 한 분은 73세 박순희 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식 걱정이 심했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매일 걱정이셨대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요. 낮에도 계속 전화하셨대요. 아들은 처음엔 받았지만 나중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더 불안해지셨고요. 더 자주 전화하셨고요.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상담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사업 조심하라는 말, 무리하지 말라는 말, 건강 챙기라는 말을 반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선 똑같은 말을 매일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참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고요. 할 말도 짧게 하시라고요. 걱정 말고 응원 한마디만 하시라고요.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편하다고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순희 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걱정을 줄이니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임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진 않으신가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후를 무겁게 만드는 5가지를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과잉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요. 모임을 많이 나가야 건강하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움과 비교가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편한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관계의 수보다 친밀도가 삶의 만족도를 더 크게 좌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100명을 만나도 편한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요. 3명만 만나도 진심으로 통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숫자에 집착합니다. 모임이 많아야 인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약속이 없으면 외톨이 같다고 느낍니다. 72세 박정훈님은 모임을 8개 다니셨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골프 모임, 등산회, 교회 봉사, 아파트 분여회, 자원봉사, 취미 동아리까지요. 일주일 내내 약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오면 누가 뭐라 했는지 신경 쓰이고요. 누구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비교되고요. 모임마다 분위기 맞추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8개 모임 중에서 진짜 편한 곳이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2곳만 꼽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다니냐고 물었더니요. 안 나가면 섭섭해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를 정리하고 2개만 남기셨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가 다 끊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우울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비교할 일도 없어지고요. 신경 쓸 사람도 줄어들고요. 오히려 남은 2 모임에서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줄이기의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의무적인 모임부터 정리하십시오. 안 나가면 눈치 보이는 곳, 가고 나면 피곤한 곳, 비교되는 말이 오가는 곳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사람 2~3명만 남기십시오. 진심으로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기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으면 고립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줄이십시오. 한 달에 하나씩 정리해도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누구입니까? 만나고 오면 기운 빠지는 사람, 비교되는 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정리하십시오. 2번째는 끝없는 욕심입니다. 노년의 욕심은 행복이 아니라 불안을 만듭니다. 더 모아야 한다, 더 벌어야 한다, 더 남겨야 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요. 지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삶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미래를 위해 참는 게 아니라 지금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68세 최미경님은 평생 모으기만 하셨습니다. 자식 결혼자금, 손주 교육비, 나중에 아플 때 대비해서 계속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낡은 옷 입고요. 싼 음식만 먹고요. 여행 한 번 안 가셨습니다. 돈은 통장에 쌓였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더 모아야 하나? 자식들한테 줄 게 부족한 건 아닐까요? 상담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돈 언제 쓰실 거냐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필요 없냐고 물었더니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이번 달에 여행 한번 가보시라고요. 가고 싶었던 곳, 평생 미뤄뒀던 곳 한 군데만 가보시라고요.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돈이 아깝다고요. 나중에 가도 늦지 않다고요. 그런데 결국 가셨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오셨는데요. 돌아오신 얼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된다고요. 그 후로 석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랬더니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불안도 줄었고요. 자식들과 대화도 밝아졌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모으기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한 가지를 실행하십시오. 여행이든 취미든 맛있는 음식이든요.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주의할 점은 무계획 소비가 아니라 균형 잡힌 사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탕진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리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달에 딱 하나만 실행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자식 걱정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모 마음은 알겠습니다. 자식이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매일 표현하면요. 자식 입장에선 간섭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가족연구소는 부모의 과잉 간섭이 성인 자녀의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는 겁니다. 75세 이순자님은 아들이 2명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하고요. 작은아들은 직장 다녔습니다. 이순자님은 매일 전화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사업 조심하라고, 작은아들한테는 직장에서 조심하라고요. 식사는 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돈은 모자라지 않은지 매일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아들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도 짧게 끊었습니다. 이순자님은 섭섭했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게 죄냐고, 그것도 싫어하냐고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냐고요? 돌아오는 답은 뻔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 걱정된다는 말, 무리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 겁니다. 아들 입장에선 잔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실험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걱정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고요. 그것도 조언 대신 응원 한마디로 바꾸시라고요. 조심해 대신 잘하고 있어. 무리하지 마 대신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이렇게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화가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괜찮다고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도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전화만 했는데 직접 온 겁니다. 걱정을 줄이니 자녀의 연락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조언 대신 응원 한마디로 바꾸십시오. 걱정 말고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주의할 점은 위급 상황까지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도와야죠. 하지만 일상적인 걱정은 줄이십시오. 내 걱정이 혹시 자녀에게 부담이 되진 않았을까요? 이번 주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네 번째는 과거 집착입니다. 후회와 원망은 현재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요. 지금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요. 용서 훈련은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즉 과거를 놓아주는 연습이 마음 건강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70세 한정호님은 과거 사업 실패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20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그 투자만 안 했어도, 그 사람 말만 안 들었어도 계속 그 생각만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가족들도 지쳤습니다. 대인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누가 잘 되면 부러웠고요. 비교되면 화가 났습니다. 상담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랬더니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감사 한 가지를 노트에 적으시라고요. 아무리 작은 것도 좋으니 오늘 감사한 일 하나씩 적으시라고요. 처음엔 적을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적으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덜 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대인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편하게 만나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받아들인 후에 현재가 보인 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감사 한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주의할 점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가 아프면 아픈 대로 인정하되 거기 머물지는 마십시오. 지금도 붙잡고 있는 과거 한 장면이 있습니까? 이번 주부터 감사 노트를 시작해 보십시오. 5번째는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무리한 책임감은 건강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손주 돌봐야 하고요. 봉사활동 나가야 하고요. 모임도 빠지면 안 되고요. 집안일도 챙겨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70대 낙상 사고 상당수가 과로와 무리한 활동 중 발생합니다. 즉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리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74세 김정래님은 일주일 내내 바쁘셨습니다. 월요일엔 손주 돌봄, 화요일엔 봉사활동, 수요일엔 교회 모임, 목요일엔 또 손주 돌봄, 금요일엔 청소, 주말엔 자식들 밥 차려주기였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과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활동을 줄이셨습니다. 손주 돌봄은 일주일에 1번으로, 봉사활동은 한 달에 2번으로, 모임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셨습니다. 그랬더니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몸도 가벼워졌고요.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일주일 일정에서 한 가지를 과감히 비우십시오. 주의할 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적당히 활동하되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일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부터 하나씩 비워 보십시오. 이 5가지를 줄이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가벼워지면 웃음이 돌아오고요. 웃음이 돌아오면 관계가 회복되고요. 관계가 회복되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하루 일정 비우기입니다. 하루 중에 의무 없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딱 1시간만이라도요. 아무 약속 없고요. 아무 할 일 없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 1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빈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 같고요. 게으른 것 같고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 시간이 필요합니다. 뇌가 쉬어야 하고요. 마음이 쉬어야 하고요. 몸이 회복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그 시간을 걱정으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채우면 안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1시간을 산책이나 차 한 잔으로 사용하십시오. 창밖을 보거나요, 음악을 듣거나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거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비울 수 있는 1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 당장 정해 보십시오.
두 번째 전략은 비교 차단하기입니다. 비교는 자동 반응입니다. 누가 뭘 샀다더라, 누구 자식은 잘 된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요. 내가 부족해 보이고요. 불행해 보입니다. 비교하는 모임은 과감히 줄이십시오.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사람, 비교되는 말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비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 비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기분 나쁜 비교라면 그건 줄여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나만의 기준을 적어 보십시오.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요. 내가 원하는 삶은 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지 이걸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럼 남과 비교할 일이 줄어듭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내 기준은 남입니까? 나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 전략은 자녀 독립 선언입니다. 정서적 독립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이제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요. 스스로 책임지고요. 스스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식이 잘할 거라고 믿고요. 스스로 해결할 거라고 믿고요.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섭섭함을 오래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을 덜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독립입니다. 건강한 거리입니다. 오히려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이번 주엔 안부만 묻고 충고는 멈추십시오. 어떻게 지내냐고만 물어보고요. 조언은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물어보면 그때 답하십시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녀 인생을 대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자식 걱정이 내 삶을 잡아먹고 있진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번째 전략은 과거 정리 의식입니다. 글로 쓰면 감정이 정리됩니다. 과거가 아프면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인지 다 적어 보십시오. 적다 보면 감정이 객관화됩니다. 머릿속에선 크게 느껴지던 게 종이에 쓰면 작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자책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용서 문장을 하루 한 줄 적으십시오. 나를 용서한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 상황을 용서한다. 이렇게요. 매일 한 줄씩만 적어도 한 달이면 달라집니다. 질문 드립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오늘부터 용서 노트를 시작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전략은 책임 재조정입니다. 노년의 책임은 지속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한번 크게 하는 것보다 오래 작게 하는 게 낫습니다. 손주 돌봄도 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낫고요. 봉사활동도 매주 나가는 것보다 한 달에 2번 나가는 게 낫습니다.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다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갑자기 다 그만두면 상실감이 옵니다. 단계적으로 줄이십시오. 이번 달엔 하나, 다음 달엔 하나, 이렇게 천천히 조정하십시오.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월 단위로 활동을 재배치하십시오. 이번 달 일정을 다 적어보고요. 어떤 걸 줄일지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실행하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오래 하기 위해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지금 무리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부터 조정해 보십시오. 이 5가지 전략을 실천하면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삶이 가벼워지고요. 억지로 웃던 얼굴이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요. 관계도 회복되고 건강도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엔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만나고요. 더 모으고요. 더 챙기고요. 더 애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25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며 확인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줄이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관계를 줄이지 않으면 비교에 지치고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불안에 시달립니다. 자식 걱정을 줄이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고요. 과거를 놓지 않으면 현재를 잃습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이지 않으면 결국 건강을 잃습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분들을 보면 명확했습니다. 줄이지 못한 분들은 70대 중반부터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이 오고요. 관계가 단절되고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반대로 줄이기 시작한 분들은 80대에도 활기찼습니다. 웃음이 많고요. 사람이 모이고요. 건강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줄일 줄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3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첫째, 이번 주에 부담스러운 약속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만나면 피곤한 모임, 비교되는 말 나오는 자리, 그런 곳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둘째, 자식한테 걱정 전화 대신 응원 문자 하나만 보내십시오. 조언하지 말고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보내십시오. 셋째, 하루 중 1시간을 비우십시오. 아무 일정 없이 그냥 쉬는 시간,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뒤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요. 말투가 여유로워지고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작은 선택이 노후의 방향을 바꿉니다. 줄이기 시작하면 삶이 가벼워지고요. 가벼워지면 웃음이 돌아오고요. 웃음이 돌아오면 사람이 모이고요. 건강이 따라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줄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입니까? 욕심입니까? 자식 걱정입니까? 과거 집착입니까? 아니면 강박입니까? 솔직하게 적어 주십시오.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